반갑습니다. 할아버지 삼국유사 제7화 신라의 시조 햇것의 편입니다. 옛날 진안 땅에 6마을이 있었습니다. 진안 육부 또는 사로육촌이라고 했는데 현재 한반도의 남동쪽에 있었던 부족 연맹체인 진안에서 신라의 기반이 되는 서라벌의 6부락이며 시족 집단으로 육촌 또는 육부촌이라고 했습니다. 3대 유리 이사금 32년에 개편을 했는데 첫째 양산촌을 금낭부라 하여 이시가, 고우촌을 사랑부라 하여 정시가, 대수촌을 점낭부라 하여 손시가, 진지촌을 본피부라 하여 채시가, 가리촌을 한기부라 하여 배시가, 고야촌을 서필부라 하여 설시가 조상이 되었습니다. 기원전 69년 3월 초하루였습니다. 6촌의 우두머리들이 각각 제자들을 데리고 다 함께 알전뚝에 모여 언론을 했습니다. 먼저 고촌장 소불공이 말을 했습니다. 육부 촌장님들 모두 모였소이다. 우리에게는 나라를 다스릴 임금이 없소이다. 하루빨리 덕 있는 분을 모셔 임금으로 삼고 나라를 세우는 일이 시급하오이다. 육부 촌장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뜻을 같이 하자 그때 남쪽 양산 위 나정 우물가에 하늘에서 오색 무지개가 내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달려가 보자 흰말 한 마리가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는 한번 크게 울고는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흰말이 올라간 자리에는 자줏빛 큰 알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아래서 다가가니 아래서 총명하게 생긴 아이 하나가 사내아이가 나왔습니다. 모두 다 놀랍고 신기해 아이를 동천에 데려가 목욕을 시켰습니다. 목욕을 하고 난 아이의 몸에서는 광채가 나고 눈이 부셨습니다. 이때 사방에서 새와 짐승들이 모여 춤을 추고 천기가 진동하며 해와 달이 맑고 밝게 빛났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아이를 임금으로 모시고 지난 사람들은 포주박을 박이라고 했는데 커다란 포주박같이 생긴 알에서 나왔다고 성을 박으로 그 이름을 햇것이라 했습니다. 이는 세상을 밝게 다스린다, 밝은 세상이라는 뜻이며 하나하나 풀이하면은 빛날 혁, 살 거, 인간 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햇것에는 맨 처음 입을 열어 스스로를 알지 거설한 거서간이라고 했습니다. 거서간은 진한 말로 아주 기인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육촌의 사람들은 하늘이 자신들의 소원을 듣고 임금을 내려준 것을 큰 소리 높여 칭송하며 이제 천자님이 세상에 내려왔으니 덕있는 여군을 찾아 배필을 정한 일만 남았소이다 하고 모두 환호를 했다고 합니다. 그날 정오 무렵 사랑리라는 마을이 알령 우물가에 계룡 한 마리가 나타나 왼쪽 겨드랑이 밑으로 여자아이를 낳았는데 그 자태가 매우 고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입술이 닭부리 모양 생겨 보기가 흉했습니다. 사람들은 신기해하고 애석해하며 월성 북촌 시내로 데려가 모욕을 시키니 닭부리 같은 입술은 떨어지고 앵두 같은 사람의 입술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그 시내를 발천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남산 서쪽 짓을 지금의 장림사 있는 곳에 궁궐을 짓고 하늘이 준 신령한 두 아이를 길렀습니다. 사내아이는 아래서 나왔다고 성을 박이라고 했고 여자아이는 우물 이름을 따 알령이라고 했습니다. 두 성인이 자라 13살이 되던 오봉 원년 갑자 4월 병진일에 햇것을 왕으로 알령을 왕후가 되니 기원전 57년의 일입니다. 이때부터 임금의 존칭을 거서간이라고 불렀습니다. 처음 국호를 실로, 시라, 설아, 서벌, 계림 등으로 불렀다가 지중 마리간 4년 503년에 한자 국호를 신라로 확실히 하며 왕에 대한 칭호를 거서간, 차차웅, 이사금, 마리간 등에서의 신라 고유어에서
중국식 왕으로 바꾸어 불렀습니다. 삼국 중 고구려 백제보다 제일 먼저 신라가 나라를 세웠고 기원전 57년부터 935년까지 천년의 역사를 이어온 것입니다. 삼국유사의 최치원이 말하길 신라 전성기에는 서라벌에 17만 8,936호요 1360방 51위에 35 금입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금입택은 아주 크고 호화롭고 큰 집을 말합니다. 제49대 현강왕 때는 성 안에 초가집이었고 집의 처마와 담이 서로 맞닿아 있어 비가 와도 맞지 않고 걸어 다녔다고 합니다. 길에 노래소리가 가득하여 밤낮으로 또한 끊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박어거세가 나라를 다스린 지 61년째 되는 어느 날 왕은 홀연히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때 왕후도 따라 죽었다고 합니다. 백성들은 왕과 왕후를 합장하라 하였으나 커다란 구름기가 나타나 방해했다고 합니다. 이곳이 곧 사능 혹은 오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신라에는 세 편의 시조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박씨 시조인 박어거세 신하와 석씨 신호인 석탈의 신하 그리고 김씨 왕가의 김시조인 김알지 신하가 있습니다. 박어거세 뒤를 이어 신라 2대 남해 차차웅 혹은 남해 거서관으로 불리는 남해가 즉위를 하는데 여기서 차차웅은 2대 남해에게만 붙이는 호칭이기도 합니다. 촌장, 제사장, 무당이라는 뜻이라고 화랑세계의 저자 진골 출신의 학자 김대문이 차차웅 혹은 차웅은 무당이라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사금은 지금의 입금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남해 차차웅과 석탈해가 임금의 보위를 놓고 서로 양보를 하다가 이가 많은 사람이 더 지혜롭고 장수롭다고 서로 이빨에 술을 빼앗았다는 이야기는 다음 화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어거세 신하도 다른 건국 신하와 마찬가지로 천신이 강림하여 나라의 첫 기틀을 잡았다는 신화를 줄거리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은 하늘에서 논에 온 천신이고 나라를 세웠다는 점에서 다른 건국 신화와 다르지 않고 환웅 당군 신화를 바탕으로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삼국사기뿐만 아니고 삼국유사에서도 같이 천상에서 내려온 백마가 나중에 싣고 온 자색 아래서 흑괴사가 나왔고 천손이라고 불렀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의 경주에 옛 고조선이 멸망하고 흑거세를 대표로 하는 북방 기마 세력이 청동기 문화에 머물러 있던 진안 견주 평라에 들어와 기마술과 철기를 전수하면서 토착 육부 촌장들의 추대로 왕에 올랐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법어방 때의 그림이라고 보는 울주 안각하에 박어거세 난생설화로 묘사한 것으로 보이는 그림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흑거세라는 이름은 다 아시겠지만은 붉은해 곧 세상 밝음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환웅 당군의 홍익인간 이하세계의 이념을 계승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흑거세는 하늘에서 내려왔고 알령은 운물, 땅에서 나왔으니 흑거세는 외부 북방 철기 세력이고 알령은 고조선으로부터 서라벌에 정착해 있던 토속 집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씨의 시조인 김알지 신하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닭이 알령 부인 신하에서도 나오는 점을 보아 알령이 이후 박씨와 혼인으로 맺어진 김씨 집단의 목의 중심이 신라라고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신라의 하백제도는 구성 집단 대표자들의 회의와 합의로 왕이 추대된다는 점과 다른 나라와 달리 다성이 번갈아 가며 왕에 올랐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우리는 신라 육부촌의 시족사회가 화합하여 하나의 왕국으로 뭉쳐가는 과정을 앞으로 볼 것입니다. 박어거세 신하는 이미 하늘에서 강림한 6촌장 위에 새로이 하늘에서 내려온 통치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혈통 중심이며 이는
우리나라 계급성의 원조가 되기도 합니다. 200년 전 실용주의인 성리학자인 다사는 바그것의 신화가 호에 말한, 호는 단지를 말합니다. 단지에서 나온 아이이므로 모두가 잘못된 전설이라고 그의 신문집 조롱대에 서술했습니다. 하지만 800년 전 이른의 신화를 보는 해안은 당시 선지식으로 탁월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 이유는 21세기 인류가 한류를 부러워하며 그 바탕에는 우리의 신화가 있다는 진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